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025년 5월 9일 이종실의 특수경매 추천 및 권리 분석 시간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팔기 위해서 사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기 전에 출구 전략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 사야지 되지, 사놓고 무작정 기다리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경매는 부동산을 산다는 얘기인데, 모든 권리 분석을 본인이 하고 공인중개사한테 의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 홀로 권리 분석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권리 분석을 내가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경매로 산다는 얘기는 가격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특수 경매에 오늘 물건을 보게끔 되면 거의 49%에서부터 34%까지 떨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34%나 49%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을 했는데, 가끔 가다가 질러서 받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질러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특수 경매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입찰에 들어가는 목적이 낙찰을 받으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입찰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또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절대 지르지 말고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야지 수익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질러서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올릴 수 없다면 그건 잘못된 수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오늘 여기에 추천하는 물건은 거의 나나 한두 명 정도만 입찰에 참가한다 하는 생각에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들어가고, 만약에 나보다 다른 사람이 100만 원인지 200만 원 더 써서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후회하지 말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물건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입찰을 하셔야지 수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낙찰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모든 권리 분석도 해드리지만은, 또 제가 중요한 것은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떠한 식으로 출구 전략을 써서 빠져나오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여기 오늘 출구 전략을 보면 가장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약 3개월이고, 가장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약 2년 정도가 걸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안에 서로 합의가 된다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합의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제일 빠른 것이 3개월, 오래 걸릴 때는 2년 정도까지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절대 지르지 마라.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버스를 놓치니까 다음에는 리무진이 오더라, 입찰장에 가서 떨어졌을 때는 오늘 버스 놓쳤구나, 다음번에 리무진이 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절대 지르지 마시고 입찰에 들어가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한번 제가 추천한 물건을 여러분이 낙찰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제 나름대로는 출구 전략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추천한 거거든요. 그 출구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을 때는 저한테 따로 물어보시면 제가 도와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자, 낙찰 받으면 바로 출구 전략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낙찰 받기 전에 그 다음에 절대 지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추천하는 물건은 전부 다 지분 경매, 건물지회 토지만 매각, 반값 공장, 농지 연금용 또는 맹지의 토지, 이것을 이 5가지를 골라서 하는데, 이것이 다 출구 전략이 세워졌기 때문에 추천하는 겁니다.
맹지 토지도 출구 전략이 있는 거고, 지분 경매도 출구 전략이 있는 거고, 건물 지회 토지만 매각, 건물 지회 토지만 매각이 건물이 다 지어진 것도 있고, 지금 짓다가 건물 중에 짓다가 중단된 것도 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이런 물건을 전부 다 출구 전략이 있기 때문에 추천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여러분은 입찰에 들어가지 않아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제가 출구 전략을 설명하는 걸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이 이 제가 추천하는 것 말고도 다른 내 본인이 좋은 물건을 고를 때도 이거는 이런 식으로 출구 전략을 세우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알 수 있는 내용이 보면 제가 이 교재를 전부 다 이렇게 보면 8개를 썼는데, 하나는 특수경매고 하나는 토지개발인데, 이 특수경매는 지분, 건물 매각 제외, 그 다음에 짓담한 건물, 이러한 것을 낙찰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출구 전략을 통해서 해결했던 사례를 이 교재에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강의하는 거고, 여기 보면 토지 개발이 있는데 맹지의 토지를 낙찰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건물을 만들었는지, 농지 전용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다음에 개발행 허가는 어떤 식으로 받아서 해결을 했는지, 이러한 실전 사례가 이 안에 있고, 이거를 제가 보면 이 9권이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상당히 양이 많아서 지루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 하나씩 쪼개 가지고 한 300~400개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 유튜브에 보시게끔 되면 3,990원에 한 달에 3,990원 넣으면 이걸 몇십 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전 사례, 다시 실전 사례, 이게 뭐냐면 특수경매 출구 전략 어떤 식으로 해결했다, 이런 것인가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첫 번째 물건입니다. 전주 2계의 2024 타경 2901입니다. 완주군 이서면 응교리 324-5외 내필지인데, 여기 보시면 46%까지 떴습니다. 6억 9,200짜리가 3억 2천 정도까지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경기도, 수도권, 그 다음에 화성, 용인, 이런 것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제가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땅을 추천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대중적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제가 출구 전략, 이거를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출구 전략을 하면 되겠다고 해서 추천한 겁니다. 우리는 낙찰을 받을 때 대중적인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파는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대중적으로 사는 사람이 10명이 있거나 1명이 있거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한 명한테 매도하고 빠져나오면 되기 때문에, 즉 제가 추천할 때는 쓰레기라도 팔고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 전략만 있다면 추천하는 겁니다. 핵심이 어떤 출구 전략이 있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니까 여기에 완주군이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 걱정하는 건 보면, 여기에 보면 이게 생산관리지역이고 완주군인데 땅이 몇 평이죠? 800평인데 감정 가격이 6억 9천이라는 얘기는, 이건 상당히 감정가가 높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했는데, 이걸 추천한 이유는 대출해준 곳, 대출하는 곳이 보게끔 되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황토현 농해협동조합에서 얼마를 했죠? 6억 6천을 담보를 잡고 5억 8천을 대출해줬다는 얘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주의 생산관리지역에 감정가격이 높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 대출해준 데서 감정을 틀림없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높다는 생각을 했지만은 가격이 46%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이 감정 가격을 어느 정도 믿고 추천한 겁니다.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5필지 중에 2필지는 도로고 나머지 3필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인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낙찰을 받아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가면은 담당 공무원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땅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는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을 여기 허가를 받은 걸 원상복구시켜서 농지로 쓰실 것입니까? 아니면 먼저 사람한테다가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걸 넘겨서 계속해서 진행하실 겁니까? 이게 물어볼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지만은 저는 협상을 지금 건물을 짓다만 사라고 협상을 하려면 나는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시자고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받고 현재 건물 주인에다가 나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받았으니까 당신이 빨리 건물을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 할 수 있는 명분이 더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농지증을 신청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게끔 되면 지목이 전이고 811평입니다. 감정 가격이 6억 9,200인데 3억 2천까지 떨어졌는데 여기는 제가 보면 뭐냐면은 원래 토지 감정 가격이 6억 9,200인데 여기에 짓다만 건물이 있다 보니까 감액을 해서 6억 5,300으로 감액을 해서 경매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얼마까지 하락이 되냐면 3억 2천까지 하락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보면 현장에서 만난 점유자가 확인 못해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뭐가 돼 있죠? 뭐가 있죠? 유치권 신고 있죠. 자, 유치권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러분, 유치권은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언제까지? 자기 돈을 받을 때까지 붙들고 점유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 보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가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압류부터 하죠. 그러면 압류 이후에 만약에 점유했다는 건 그건 불법 점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에 법원에서 현장 조사를 보내고 감정평가를 보냈을 때에 현장 조사원이 여기에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는 압류보다 전서부터 점유하기 때문에 그 점유는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법원에서 파견한 현장 조사서에 보면 점유인이 없다는 얘기는 압류할 때까지 점유하는 유치권자가 서류상으로만 신청해놨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없었다기 때문에 이러한 유치권은 여기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장에서 뭐에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하고 여기에 현황조사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 자체로 이거 하나로 유치권은 없어지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택지로 개발되어 지상에 철골조 단층 조립식 건물을 건축 중에 있고 진입도로로 개발되어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고 다시 말하면 3필지 중에 1필지는 건물이 지어져 있고 2필지는 도로로 만들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기준권리가 황토협동조합에서 6억 6천이고 여기서 황토현 농협에서 지금 5억 8천을 신청했습니다. 여기 보면 개인 이름으로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전부 다 땅이 5필지인데 2필지는 도로로 되어 있죠. 뭐라고 나와 있죠? 주택 및 부지 및 도로 정치. 그 다음에 현악주택 건물 부지 및 도로의 정지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2필지는 도로로 만들고 있고 3필지는 뭐라고 되어 있죠? 현황 주거나지. 3필지는 주거지역의 토지로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5필지 중에서 2필지는 도로로 쓰고 3필지는 주거나지인데 그 중에서 1필지는 건물을 짓다가 중단됐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조에서 보면 여기 보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임. 그 다음에 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용 목적 사무소 신축 및 도로 개설 이렇게 해갖고 여기를 근린생활시설 사무실로 지고 도로를 만들겠다고 허가를 받았고 아직까지 이것을 준공을 받아서 대지로 바뀌었을 때는
농지증이 필요 없지만 아직 건물을 짓고 있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지만 준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농지이기 때문에 이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지증을 발급받으러 가면 그런 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농지증이 미발급되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이렇게 필요하고 최저 가격 매수인 제시의 건물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를 제외를 받을 경우 아까 조금 낮게끔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유치권 신고자가 하나에 대해서 2억 4,200, 1억 3,600, 1억 3,200에 유치권 신고를 해놨는데 서류상으로 신고를 해놨지만은 현재 점유자는 없습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5필지입니다. 5필지인데 1필지, 2필지, 3필지, 4필지, 그 다음에 요거까지 뭐예요? 5필지. 이렇게 돼서 하나, 둘, 셋, 넷, 5필지입니다. 요거는 우리의 매각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보면. 근데 이렇게 도로로 쓰고 있는 이것이 있고, 여기 이 토지에 건물을 짓다 마는 것이 있고, 이거는 뭐예요? 도로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24-14, 324-14는 요거는 요렇게 도로를 만들어서 여기 도로까지 이렇게 반이 합쳐져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도로라고 하는 것은 324-6번지로 이걸 진입하게끔 만드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을 빼놓고 우리 땅을 도로를 지나가서 이쪽에도 집을 짓다가 중단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뒤에 쪽도 집을 짓다가 중단된 거나 이 앞에 것도 중단된 것은 전부 다 짓고 있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자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 땅에 뭘로 건축 허가를 받았나고 봤더니 뭐랬죠? 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무소로 했고 2022년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것이 나오게끔 됩니다. 아직 준공받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세움터로 들어가시게끔 되면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조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목이 뭘로 돼 있죠? 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 면서 필요하고, 용도 지역이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아니고 생산관리지역인데 왜 이렇게 가격이 높은지 감정가가 높은지 모르겠지만 그 옆에 보시면 앞에 공장도 있고 이렇게 그 생활 환경이 생산 녹지 쪽으로 하지 말아야 될 곳인데 지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항공사신 모르게끔 되면 우리가 낙찰을 받을 땅이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5개 중에 이거는 현재 도로 포장이 돼 있고 여기도 일부 도로 포장이 좀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 뒤에도 여기 집이 짓다 마는 게 있고 우리도 짓다 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집 짓지 않은 땅이고 여기 앞에는 공장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보면 요 앞에 보시면 우리 여기 보면 여기 앞에 이렇게 우리 도로로 지나가는데 다른 땅이 하나가 있죠. 이 다른 땅이 뭔가 하나가 보면은 지목이 뭘로 돼 있죠? 국어로 돼 있고 국유지로 돼 있고 현황이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국어를 지나서 이쪽으로 우리 집 도로를 쓴 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 공장도 허가가 났고 여기도 우리 땅도 건축 허가가 나서 집을 짓고 있다가 중단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입 도로에 대한 문제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짓다가 많은 것이 이렇게 있는 집을 다졌는데 여기 보면 창은 다 안 껴져 있죠. 이쪽도 보시면 여기 창은 안 껴지고 여기 앞에 있다가 보니까 풀이 이렇게 나 있는 이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가 됐다 이런. 보시게끔 되면 여기가 어디나 하면은 완주군이라고 하는지 봤더니 전주에 있는 서전주에 있는 가까운 곳에 인터체인지 옆에 있는 곳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완주라는 것보다는 그 전주하고 좀 가까운 생활권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가격이 조금 감정가격이 비싸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보면. 자, 그런데 우리 땅뿐만 아니라 우리 땅 여기 위에 땅도 이렇게 건물을 짓다 마는 것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집은 이 위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진입도로를 써갖고 이렇게 건축허가 받은 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건물이 다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서 내가 진입도로가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의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제출하게끔 되면은 사용승낙을 받아서
제출하면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이것이 건축허가가 났고 건물을 짓던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여기 앞에 이걸 동도로를 이용해서 여기에 사용승낙을 해줬다고 할 때는 건물을 준공하기 전에 이 도로에 개발행 허가의 도로에 준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공사를 하지 않고 우리가 준공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이 건물을 건축허가를 준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모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도로를 사용승낙만 받았지, 우리가 사용승낙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에 도로 포장을 해서 개발행 허가 준공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건축법상 도로가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는 내줬지만은 건축물 과정은 안 만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예전에 사용승낙을 해줬어도 우리가 주인이 바뀌어갖고 우리가 여기에 주인이 도로로 공사를 못하게끔 하고 예전 도로 전을 그대로 두게끔 되면은 이 사람은 건축법상 도로는 개발행 허가를 신청했을 텐데 허가를 받지 못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뒤에 있는 사람의 그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더니 이 사람이 이때 넘겨받았고, 이 사람이 대출을 받았는데 314-312 이 그 두 개를 같이 담보를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그 땅만 있다는 게 다른 땅도 있다는 얘기인데, 다른 땅도 있다는 얘기는 이 땅도 다 같은 주인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뒤에 있는 땅에서 이 사람이 이 앞으로 도로를 내지 않고 뒤로 도로를 낸 건가 하고 제가 봤습니다. 여기 봤더니 이 사람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같이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게 4개죠. 4개인데 뒤에 땅 주인은 여기 이 도로가 끝까지 연결시켜졌고 이 땅이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잘려 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이거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 붙어 있을 때는 이거는 도로가 아니고 이 땅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쪽으로 도로를 내려고 하다 내지를 못하고 제가 보기에는 앞쪽으로 도로를 내서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여기까지가 토지 주고 이 사람은 여기가 도로가 연결시켰는데 뒤에 땅만 이게 연결시켜서 이 사람은 여기다가 자기 건물을 짓다가 또 중단이 돼 있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중단된 건지 현재 중단된지 말았는지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낙찰을 받는 것도 짓다 말은 거고 이거는 우리 뒤에 있는 거 짓다 말은 건데 이거는 로드뷰는 옛날에 찍은 거기 때문에 지금 가서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집이 많이 지어져 있을 거예요. 보면은 이쪽은 뒤에 땅에 보면 여기 앞에 보시게끔 되면 앞에 있는 집 짓다 말았죠. 그리고 이 뒤로 들어간 땅에 도로가 이 옆에 이 사람 땅이 여기까지만 도로가 돼 있고 연결되지 않고 이 사람은 우리 앞쪽으로 도로를 허가를 받은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낙찰을 받고 건물주와 협상을 해서 건물주에게 팔고 나온다고 하든지 아니면 건축주에게 건축주 명의 변경해서 건물을 내 걸로 마저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제3자한테 팔고 그 뒤에 있는 사람도 우리 낙찰자의 협조를 받아야지만이 자기도 건물 준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 땅이 이 땅인데 이걸 도로처럼 자르지도 않고 아주 넓게 잘라놨거든요. 자 보시게끔 되면 이거를 도로로만 쓰려면 이렇게 잘라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이로 진입도로를 이렇게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고 이쪽 땅 이렇게 들어놓고 이 두 개를 같이 만들어 놓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맞는데 이걸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도로를 지금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이 도로를 이 사람에게 많은 평수로 매매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낙찰을 받는 것은 이 사람이 이것을 매입을 하고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것을 앞에 있는 도로를 준공을 내줘야지만이 이 사람은 출입구가 들어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주인한테도 우리 압력이 되고 뒤에 건물 주인한테도 우리 땅이 낙찰을 받게끔 되면 압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두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파주시 번호번읍의 지목이 대지입니다. 2024 타경
2292입니다. 고양 1개 2024 타경 2292. 이거는 순수하게 대지로 두 필지이고 도로변 옆에 붙어 있는데 이것이 7억 6,400짜리가 2억 6,200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감정할 때보다는 지금 가격이 더 하락이 돼 있지 않는가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4%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한 49%까지 떨어졌는데 우리는 싸게 낙찰을 받아서 싸게 팔고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걸 추천하는 것은 이 땅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지목이 대지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 워낙에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만약에 이거를 낙찰을 받는다면 여기 있는 옛날 건물 철거해버리고 여기에 공장이나 창고 부지로 땅을 전부 다가 몇 평이죠? 700평 정도 되면은 그런 식으로 매도해서 파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을 투자하게끔 되면은 법인이 투자를 하게끔 되면 종합소득세, 개인이 주택을 투자하게끔 되면 집이 한 채 있는 경우에는 하나가 있고 또 두 채째 살 때는 4%, 세 번째 살 때는 8% 이런 식으로 중과세를 하기 때문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낙찰을 받아서 법인으로 낙찰을 받는다면 건물을 철거해서 대지로 둬갖고 창고 용지로 판들어야지 중과세가 없어진다 이런 뜻이고 여기에 이 건물 자체는 무시해버리셔야 되고 돈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이 따로 뭐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데 이 땅이 좋아서 투자하는 제가 추천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투자하냐면 7억 6,400짜리가 2억 6,20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낙찰 받는 데서 2억 6,200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거래가 지금 현재 5억에 간다고 하더라도 5억을 매들지 않고 우리가 2억 7천에 낙찰을 받았다면 3억 5천이라도 던지고 나오자 하는 생각으로 싸게 사서 그냥 싸게 더 팔고 나오자는 것이 이게 뭐야? 출구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질러서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2억 7천에 들어갔었는데 다른 사람이 2억 7천 100만 원 써서 가져갔다고 하면은 다음번에는 더 좋은 물건이 오겠지 하고 절대 미련 갖지 말고 내가 조금 더 쓸 거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경매로 수익을 올릴 수는 없다는 것보다는 수익을 올리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서부터 처음부터 바꿔야지 경매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소유자가 조 누구 두 명이 이렇게 가지고 있고 감정 가격이 7억 6천인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2억 6천까지 떨어졌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두 필지죠. 여기 보면 이렇게 도로가 붙어 있죠. 여기가 이제 북쪽하고 가까워서 항공사진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이것이 도로고 이쪽이 다 도로거든요.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지목은 대지로 돼 있고요.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에 이렇게 현황도로가 있고 이쪽으로도 도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낙찰을 받는 땅이 두 필지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땅이거든요. 여기다 보니까 이게 두 개 합쳐서 약 700평 정도 되고 여기에 있는 도로나 이쪽 도로에 전부 다 접해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 받는 것, 창고나 공장 허가를 받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파주 법원리에서 보면 조금 여기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쪽입니다. 로드뷰를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여기 포장된 도로가 있고 이렇게 뒤에 땅이 필지가 있고 앞에 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 필지를 통해서 이 뒤 필지를 진입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이러한 땅입니다. 집은 이렇게 옛날 집 그대로 있고 옛날 필지 한 필지에는 담장까지 쳐져 있으면서 있고 그 앞에 필지까지 같이 두 필지를 다 합쳐서 낙찰을 받기 때문에 이 뒤로 취집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산 1개 2023 타경 60191에 당진시 금천면에 보면
지목이 대지인데 이것도 775평이거든요. 775평에 감정 가격이 9억 2,800인데 1억 5,60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는 조금 처음서부터 감정 가격이 조금 높게 시작이 된 걸로 저는 판단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 775평인데 감정가가 9억 2천이라는 얘기는 100만 원이 넘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보면 지목이 대지라고 하더라도 이 당진시 신평에서 100만 원을 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고 100만 원 정도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감정 가격 자체를 100만 원을 넘게 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감정 가격이 높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17%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34% 정도까지만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네 필지가 전부 다 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무허가 건축물이 하나가 있고 그 건물은 매각죄입니다. 대지로 네 필지입니다. 중간에 국유지 국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평농협에서 9억 4천 했다가 보겠는데 이미 경매로 1억 7,400만 원 정도를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게끔 되면 얼마죠? 1억 5,600이니까 거의 현재 여기 신평농협에서 청구한 정도의 가격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로 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감정평가사가 제출한 감정법을 보게끔 되면 자, 여기 보시면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입니다. 네 필지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여기 보면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노란 색깔이 이게 뭐예요? 지금 도로입니다. 도로 부지고 여기에 이것이 도로 부지로 돼 있는데 이거 사실은 폐도로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를 점유를 같이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도 되고 이거를 폐도로를 불화 신청을 해도 되는 겁니다. 불화 신청을 하게끔 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이까지 만지 살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다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부 다 대지인 겁니다. 자, 항공사진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위에 무허가 건축물이 하나 조립식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 지적주상 다 도로고 현황 도로도 도로로 되어 있고 지적법상 도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에서 자연 취락지구 지목이 대지입니다. 자연 취락지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연 취락지구는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또는 자연 환경 보존 지역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허가를 내주는 것이 용도 지역을 바꾸지 않고도 집을 지을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일종 일반 주거 지역과 같이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취락지구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자연 취락지구의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정도의 건물을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서 지을 수 있는 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는 용도 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그 땅에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허락을 하기 위한 지정하는 것이 취락지구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이 땅을 일종 일반 주거지역 정도로 지을 수가 있고 여기 아까 보시면 우리가 집이 깔고 앉아있는 도로가 이게 뭐로 되어 있죠? 당진시 신평면 1196을 해서 지목이 뭐로 되어 있죠? 도로로 되어 있고 뭐로 되어 있죠? 국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실질적인 도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폐도로이기 때문에 이 폐도로인 경우에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매도를 할 수 있게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낙찰을 받게끔 되면 이 폐도로를 같이 우리한테 매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의해서 이거를 폐도로를 우리한테 넘겨주게끔 되면 이것이 넘겨줘도 지목은 도로 그대로입니다. 도로로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도로를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건물을 질 때는 대지와 똑같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축허가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엔 이렇게 딱인데 여기 상당히
큰 창고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이러한 땅이 어떻게 감정가가 9억짜리가 1억까지 이렇게 하락이 됐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저로서는 그 1억 5,600까지 하락되는 게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것이 감정가격이 9억 2천까지 가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많이 간다 그러면 정식적으로 이게 뭐야? 775평이기 때문에 7억 정도쯤 가고, 많이 가면 7억 5천 아니면 6억 5천 정도쯤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감정가격이. 근데 지금 하락을 했다 그러면 6억 5천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3억 정도는 팔려요. 3억에서 3억 5천 정도는 팔린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까지 떨어졌죠? 1억 5천 6백까지 떨어지니까 우리는 지르지 않고 낙찰을 받아서 아까 그 국유지 도로까지 우리가 전면에서 전부 다 만들어서 같이 매도를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추천하게끔 된 겁니다. 여기 신평면 그러면 여기 행담도 바로 건너서 당진 인터체인지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나온 것이 여기 뭐야? 신평면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쁘진 않죠. 예전에 이쪽에 보면은 그 제철 회사가 현대 제철이 낙찰을 받고 해서 이쪽이 송악 쪽이 성산 이쪽이 활발하게 했는데 이 신평도 나쁘진 않거든요. 이 땅 자체가 아주 좋다는 것보다는 감정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7억에서 8억이 가는 것이 1억 6천까지 떨어졌으니까 지르지 않고 낙찰을 받으면 돈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이 아주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조립식 주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찰을 받으면 이런 조립식 주택을 있는 사람을 철거하고 나가라고 이렇게 소송을 해서 이걸 철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국유지를 우리 걸로 만들어 놓고, 이러한 정리 작업도 사실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리 작업을 하는데도 우리가 낙찰 가격에 몇 천만 원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그러한 시간이 6개월 또는 1년 정도가 걸릴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판단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물건입니다. 공주 2개 2023 735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에 법정시상권 건물 매각 제외, 건물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500에서 4,500까지 하락을 했길래 제가 추천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판단해 주셔서 한 번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들어가셔도 되고 지금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거를 지금 추천했냐면, 자 보십시오. 감정평가사가 갔더니 뭐라고 했냐면, 여기 지금 세입자가 있는데 공주시 계룡면 대지가 누구로 되어 있냐면 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그리고 건물은 매각처입니다. 여기 보면 담장 및 대문, 연못, 수목 등은 세입자 소유로 매각 제외. 다시 말하면 여기에 경매가 나왔다고 해서 현황 조사를 갔더니 담장이나 대문이나 연못이나 수목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제가 추천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보면 서류상으로는 건물이 다른 사람이고 땅도 다른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자기가 그 건물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 않으면 자기가 담장과 대문과 연못 이런 거를 나무를 심을 리가 없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사실상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뭐라는 것이 팔고 빠져나오는 그것이 문제인데, 제가 뭐 현재 주인 노릇을 한 사람하고 협상을 해서 팔고 나오자는 마음에 의해서 더 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뭐 1, 2천만 원이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가자 하는 마음에서 추천을 한 겁니다. 원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목이 대지고 160평이고 건물이 45.47평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누가 있죠? 임누구가 누가 있죠? 확정도 없고 배당도 없고 확정도 없고 배당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까 여기 임누구가 뭐라고 했죠? 자기 거라고 했죠. 여기 보면 지상의 담장, 대문, 관정, 연못, 수목, 화초 등은 세입자 누구 소유로 지장물을 평가해서 제외되었으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반 건축물 관리장 누구가 돼 있죠? 이는 고인으로 돌아가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계룡농협에서 8,400에서 지금 얼마까지 청구했죠? 6,400으로 청구했습니다. 여기 보면 방 누군데 지금 방 누군데 계룡농협에서 짓기 때문에 이게 경매로 나온 겁니다. 경매로 나오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제일 처음에 봤더니 뭘로 돼 있냐면 이 누구로 돼 있죠. 이 누구였는데 언제 있죠? 1991년도에 소유자 이복구했는데 소유권 보존 상속이 아니고 소유권 보존이에요. 상속을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무조건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상속이 아니고 소유권 보존 이거는 상속인데도 소유권 보존으로 했을 수도 있고 상속으로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여기 보면 소유권 보존은 언제 했죠? 91년도에 했죠. 91년도에 했습니다. 근데 여기 건축물 관리장은 언제 만들어졌죠? 50년도에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여기에 상속을 했으면은 이 건물도 아들로 했다면 아들이 같이 상속을 해서 이름을 바꿨으면 되는데 건축물 관리장은 바꾸지 않고 여기에 보면 이 누구가 소유권 보존했다는 얘기는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는데 이걸 확인을 하려면은 토지에 등기소에 가서 이 번지서를 갖고 폐쇄 등기부 등본을 띄워봅시다 하고 띄워보면은 거기에 폐쇄 등기부 등본에 이 앞서 있는 등기가 나오는데 그때 여기 건축물 관리대장과 같은 사람 이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안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뛰어와서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한 번 더 유찰된 다음에 유찰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폐쇄 등기부 등본까지는 띄워보진 않았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추천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땅이 있고 도로가 있죠. 이렇게 있고 도로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대지입니다. 보면 여기에 집이 있는데 동네 가운데 있습니다. 대문, 담장 깨끗하게 잘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여기 뭐도 있죠? 정자도 있죠. 여기 텃밭도 있죠. 여기 수목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지금 새 들어있다고 하는 사람이 아주 애정을 가지고 이거를 관리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이 주인이 우리가 이걸 낙찰을 받아서 현재 감정가대로만 주면은 내가 당신한테 넘겨주겠소 하게끔 된다 그러면은 내가 보기엔 현재에 여기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매수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 나 그냥 지료만 내겠습니다 하고 버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 여태까지 경험에 의하면 월세가 나오지 않는 땅에 지료를만 주겠다고 버텼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0만 원이 나오든지 15만 원이 나오든지 특히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월세를 줘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땅이 남의 땅이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할 확률이 높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추천한 건데 제 마지막 결정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것은 폐쇄 등기부 등본을 띄워봐서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한 번 더 유찰된 다음에 유찰 들어가게끔 되면 더 감정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을 협상을 한 다음에 이거 살고 있는 사람이 100% 협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법정지상권이 없다고 했을 때는 철거하고 나가라고 할 때는 할 수 없이 현재 감정가로도 이 사람은 협상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 출구 전략을 세우고 추천한 겁니다. 집 상태가 상당히 깨끗하고 괜찮죠? 집 기와나 이런 것도 담장이나 이런 것을 제가 보면 이 집도 손을 좀 본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집을 손을 보지 않고 담장과 대문만 손보진 않았겠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은 그대로 내밀어두고 정자만 만들고 정원만 만들고 담장과 대문을 손을 댔겠습니까? 집은 그대로 내밀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 담장과 대문과 정자는 자기 거다는 뜻이고 건물은 남의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살기 좋게끔 수리를 했다 이런 뜻으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 있는 살고 있는 사람이 다시 매입을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또 하나 보면 여기 대출해 준 데가 어디서 대출해 줬죠? 계룡농업조합이죠. 계룡농업조합에서 청구를 얼마를 했죠? 6,400을 했죠. 그런데 지금 얼마죠? 4,500이죠. 다시 말하면 감정 가격 자체도 낮게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룡조합에서도 이 정도로 6천 얼마를 빌려줬던 거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4천 얼마의 낙찰을 받고 6,500만 원에 다시 매도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다시 살 때 돈이 없다 그러면 이걸 다시 담보를 잡아서라도 우리를 줄 수 있는 그럴 정도로 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70%까지 떨어졌는데도 추천을 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 시장권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입찰에 들어가서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현재 있는 사람하고 협상을 한다 그러면 협상이 더 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의정부 2개 2024년 2250일 경기도 양주시 남면에 339-5의 내필지 그러니까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지목이 내필지 중에서 5필지 중에서 전으로 돼 있는 필지가 있는데 그 전으로 돼 있는 필지도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이 이거는 지역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주시 남면이면 상당히 위치가 좋은 곳인데 14억짜리가 4억 8,900까지 하락을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하락을 했나고 제가 봤습니다. 자, 보시겠으면 됩니다. 현지 조사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아무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본권 도로에 인접한 토지병력 1, 2, 3, 4 관리되지 않은 자풀이 무성한 나대지로 지산 건물은 없음. 근데 현재는 없는데 예전에는 건물이 있었더만요. 보니까 자 보시게 되죠. 하나, 둘, 셋, 네 필지입니다. 여기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이거는 뭘로 되어 있냐면 공장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기 땅도 여기 쪼가리 땅도 있어서 여기에 세 필지 이게 두 필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공장 용지는 이렇게 잘라져 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진입도로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 현황도로도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땅 경매로 나왔다는 뜻은 결국은 이 땅 이 사람이 이 도로를 사는 것을 살려고 해서 자를 것까지 다 해놨다가 사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보면 이 땅 자체는 맹지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땅이에요. 공장 용지로 돼 있지만. 근데 여기 땅 보면 이 땅이 지금 같이 경매하는데 그 후에 이 사람이 이 땅을 산 것 같아요. 아니면 옛날에 샀는지 모르는데 왜 이 사람이 도를 내놨냐면 여기에 건물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보면. 자, 이게 보시게끔 되면 건물이 지어져 있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진입도로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도 공장이 이렇게 있었죠. 이건 내가 보면 이 공장이 있는 것이 이렇게 있는 것을 허물고 이것도 허물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진입도로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아버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건물을 철거해서 이쪽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건물이 그대로 있을 때는 이쪽으로 진입을 못하는 거죠. 건물 때문에. 근데 이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 건물을 허물어 버려서 이쪽에다 지금 뭘 했냐면 컨테이너 3개만 갖다 놓은 상태에서 다시 말해 여기 보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공장 용지인데 여기 보면 여기 땅이죠. 여기 땅에 뭐가 있다 그러죠? 이렇게 감정평가사가 봤을 때 여기 뭐야? 컨테이너 3개 갖다 놨다 이렇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쪽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이 맹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남양 양주시에 이러한 공장용지 땅이 보게끔 되면 몇 평이죠? 800평짜리가 14억짜리가 4억 8천까지 900까지 떨어졌다는 얘기. 이거는 앞에 있는 주인이 문제점을 다 해결해놓고 팔지 못하고 경매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앞에 사람이 문제점을 다 해결하는 거를 우리는 낙찰을 받아서 앞 사람이 채려놓은
밥상을 우리가 그대로 다 먹을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경기가 하락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뭐야? 안 팔린 겁니다. 이 낙찰을 받아서 새로 정리 싹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공장용지, 창고용지로 매도를 할 때 감정가 14억을 그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가면은 14억까지는 안 가고 현재 뭐 금매로 팔으면 뭐 10억입니다. 뭐 얼마를 얘기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걸 5억 낙찰을 받았다. 그럼 좋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 다 해주니까 당신 8억 입금시키고 팔으면 나머지는 당신한테 세금은 당신이 내는 걸로 주겠다 하고 공인중개사하고 합의를 하게끔 되면 아무 문제 없이 매달하고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전이 한 필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대지 창고 여기 전이 한 필지가 있죠. 전이 한 필지가 있긴 있지만은 여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 부담금은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공시지가에 보게끔 되면 30%인데 가격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상한가 얼마죠? 5만 원이죠. 제곱미터다. 그럼 여기 몇 제곱미터죠? 714제곱미터에 5만 원씩 내놓으면 한 3,500만 원 정도를 돈을 더 우리가 공장 용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된다. 원가가 그렇게 들어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800평짜리 150만 원에 팔지 않고 100만 원에 90만 원에 팔아도 우리는 최소한도 3, 4억이라고 수익이 생긴다면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내고 난 다음에라도 우리는 1, 2억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르지 마세요. 제가 15일 후에 또 추천 물건을 갖고 오는데 그때 이런 물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르지 않고 낙찰을 받았을 때 돈이 된다는 얘기지 이 물건이 좋으니까 가서 질러라 이런 뜻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명심하셔야 된다. 기회는 언제든지 있어요. 보면 기회가 없을 때는 언제 나오면은 잘못 낙찰을 받아서 팔지 못했을 때 기회가 없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대문이 닫아놔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맨 땅으로 돼 있고 이게 모종을 심어놨고 이렇게 아까 있는 건물 홈자리는 이렇게 컨테이너를 갖다 놨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에 있는 자리를 만들어 출입을 해서 이쪽으로 공장 용지로 들어오고 맨 끝에 있는 그 전은 농지 전용 허가까지 받아서 다 같이 800평 정도를 같이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에 파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6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번 또 보면 홍성 5개의 2024 18720입니다. 이거는 토지 건물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토지가 178.4평 건물이 19.08평 2분의 1 지분이고 강제 경매입니다. 강제 경매인데 강제 경매 청구 금액이 얼마쯤 되냐면 자 보시게끔 되면은 석탄공사에서 얼마를 청구했죠? 22억을 청구를 했죠. 근데 22억을 석탄공사에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취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분이 석탄공사에서 좀 상당히 무엇을 했던 분이 아니신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석탄공사에서 대출 받아서 뭘 했다가 갚지를 못하다 보니까 석탄공사에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압류했는데 집이나 이게 보령에 있는 청라면인데 이 집에 골프 연습장까지 만들어놨더니 이분이 여기에 보게끔 되면 상당히 그 위치는 보령시 청라면이지만은 고향이 여기였든지 그러니까 상당히 그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생각을 하셨던 분인데 이 분이 지금 자기의 지분 2분의 1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감정 가격이 1억 2천에서 얼마까지 떨어졌죠? 4,100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자 보면 여기 보면 일괄 매각, 제2의 건물, 수목 각 지분 매각 포함, 목록 5 토지지익 자격증명 제출령. 여기 보면 대지로 쓰고 있지 않은 뒤 땅에 농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 농지도
같이 경매에 집어넣기 때문에 한 필지에 대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데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하는데 걱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목이 대지 세 필지에 한 필지가 전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누가고 윤누고 61년생, 64년생이 2분의 1씩이라는 거 같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부부가 갖고 있는 거고 강제경매 어디서 나오면 대한석탄공사입니다. 요 뒤에 보면 요 집이 그러니까 여기 한 필지 여기 한 필지 두 필지가 대지로 되고 집이 있고 여기 보면 도로로 쓰고 있는데 여기 대지 한 필지가 있고 여기 뭐야? 농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만큼이 지금 실질적으로 집으로 쓰고 있는 거고 여기는 도로기 때문에 내가 낙찰받는다고 해도 나한테다가 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항공사진을 보면 이렇게 집이 있고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여기 도로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뭐죠? 계획관리 지역의 지목이 대지죠. 근데 난 또 이런 걸 보고 난 놀랐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폐광지역진흥지구. 폐광지역진흥지구가 어디에 있는 거죠? 강원도에 있죠. 근데 여기 보령에다가 토지 연결을 하기를 띄웠더니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했다는 얘기. 나는 또 보령에다 이런 거를 지정해놓은 걸 난 처음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석탄공사에서 상당히 힘을 쓰던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이런 걸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집이 있는데 집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대천역이고 여기 보면 청라입니다. 위치가 여기입니다. 한옥집이죠. 정원 깨끗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이쪽에 보면 이게 뭐냐면 여기가 대문 바깥입니다. 이 땅도 포함이 되는데 담장을 안에 쳐놓고 여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주차장 여기고 대문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쪽이 대문, 여기가 대문입니다. 그리고 이 집이 뒤에 있는 집이 두 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 집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거 보면 아까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잡으십시오. 여기가 주차장이죠, 대문.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낙찰을 받아서 여기에 주차장을 시키고 이쪽으로 대문 들어와서 여기 뭐야 이렇게 안채가 이렇게 한옥으로 이렇게 제대로 아주 잘 봐주고 정원도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집입니다. 자, 따라서 저는 이분이 이 4천 몇백만 원이 없어서 경매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경매 자체가 지금 22억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있죠. 그러면 22억 정도를 빚을 지고 이런 정도에 살고 있던 사람이 6, 7천만 원 자기가 거주하는 집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 돈을 마련한 건 내가 보면 얼마든지 기본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분이 경매에 대해서 좀 아신다면 공자 우선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고 만약에 공자 우선 매수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됐으면 이분이 우리 집을 사지 않고는 협상을 안 하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건 100% 협상입니다. 다만 이것은 부인 이름으로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하게끔 될 때는 우리는 그냥 할 수 없이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올 걸 걱정하지 말고 입찰에 들어가서 보면 이런 경우에 보면 50%입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올 수 있고 안 들어올 수 있는 것이 50%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런 정도 금액을 가지고 쭉 있었다 그러는 사람은 경매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아니 20몇 억을 내가 석탄공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석탄공사에서 상당히 고위직을 하고 있던 사람이 뭐 한다고 경매를 배우러 다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공자 우선 매수 들어온다면 어쩔 수 없고 우리는 낙찰 못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낙찰을 잘못 받아서 팔리지 않아서 묶이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자 우선 매수 들어와서 낙찰 못 받는 것은 우리한테 손해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제일 손해나는 건 내 하루 일당 차비 그거 손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무시하고 입찰에 한번 들어갑시다. 낙찰만 받으면 협상은 100%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천하는 겁니다. 자, 10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